안녕하십니까, 농구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샤인머스켓 유목기 때 관리하는 기술을 하고자 합니다. 노목을 어떻게 식재하는지, 그리고 수용 구성과 또 삽목과 접목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샤인머스켓 유목 때는요, 땅속을 너무 깊게 심어도 안 되고, 묘목을 깊게 심어도 안 되고, 얇게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습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과습을 주의하는 것은 연동되는 게 뭐냐면은 질소를 과용을 하는 것을 많이 금지해 줘야 달라는 얘기입니다. 1년생 관리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주지 오라는 길이만큼 수영을 먼저 잡는 겁니다. 수영을 잡는 겁니다. 이거는 수세로 잡는 것이지 질소라든지 화학비료라든지 퇴비로 이런 쪽으로 해서 수영을 잡는 건 아닙니다. 수세. 샤인머스켓은 힘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세를 잡는데 기본적인 수세, 예를 들면은 접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m에서 6m까지 접목은 수세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삽목 같은 경우에는 수세가 좀 거의 접을 붙이는 것보다 약하니 한 2m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라고 보는데요.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삽목보다는 접을 붙이는 게 낫고요. 연동하우스에다가 가온 재배까지 한다 그러면은 접목묘가 유리하고, 대목으로는 잘 알고 계시죠? 대목으로는 SO4나 OBB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충 보는 대목으로서는 188-08 같은 경우도 쓰긴 합니다만, 대목으로 이 대목 같은 경우에는 성숙기 후반에는 수세가 매우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1000-08은 가온 재배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보시고, 노지 재배 때는 삽목묘가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3년생까지는 접목면 대비해서 과립 비례가, 그러니까 알 굵기가 접목보다는 못해요. 3년. 근데 성목기 때 많이 크잖아요. 3년생 이상일 때, 성목기 때부터 수확을 가능한 거라 해서 성목기 때부터는 수확기를 빨리 당길 수 있는 거, 수확기를 단축시키고, 그리고 고품질 샤인머스켓을 고품질 샤인머스켓을 만들 때에는 아무래도 노지 재배에서의 삽목이 고품질이 낮더라라는 하는 거예요. 성목기 때는. 그래서 삽목과 접목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노지 재배 때에 만약에 노지 재배 접목매를 한다. 접목을 할 때에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외화성이라고 있어요. 외화성이라는 거, 외자는 난쟁이 외자, 난쟁이 외자, 외놈할 때 외자입니다. 외화성이라서 그게 크지 않고 작게 큰다는 뜻이죠.
외화성 대목인 대목으로는 101-14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무척 마찬가지 OBB라든지 S504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 빠짐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온 재배할 때 S504나 OBB를 사용해라는 얘기가 연동하고 있을 때는 S54 또는 OBB 대목을 쓰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노지는 101-14를 대목으로 쓴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셨다가 사인머스켓 대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리를 하면은 삽목과 접목의 차이는, 당장은 접목이 힘을 키우고 단기간 안에 수확을 하고 힘이 좋게 하려면 접목이 나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세가 안정되고 오래 재배를 할 경우에는 삽목이 낫다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삽목이 접목보다도 고품질 사이머스 만들기에는 삽목이 더 낫더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그러면 사이머스켓 대목별 과실 품질이 어떻게 했냐, 3년생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위에 표도 나와 있다시피 과립중, 그리고 과립중 무게야, 과립중이라는 거는 알맹이 굵기예요. 당도, 물론 당도는 브릭스가 당도는 아님인데만은 당도로 브릭스로 측정합니다. 산도라는 거는 시큼한 맛을 표현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도표와 같이 다 내용은 다 동일하는데, 여기서 과립의 무게는 S504나 8B 101-14가 대목을 썼을 때에 요거는 다 전목면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188-08보다도 무게가 더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S5 가나 8B 101-14가 더 굵더라. 그 다음에 188-08, 그리고 작은 묘가 더 나왔고, 그 다음에 글로아르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묘라는 거는 그 끝꽂이나, 그러니까 삽목이라든지 또는 취목을 했던 그 묘목을 보고 작은 묘라고 그러고, 글로아르는 품종이랍니다. 당도는 SO4가 더 크고요. 당도의 사이즈를 보면은, 그 다음에 8B 101-14, 188-08이 다 이렇게 비슷하다고 나와 있죠. 그의 당도의 글쓰는, 당도는 SO4가 더 낫더라. 그 다음에 글루아르, 그 다음에 작업묘가 더 낫더라. 작업묘는 그 취목했거나 삽목했던 그걸 얘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을 붙였을 때의 내용이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SO4가 당도도, 그리고 무게의 굵기도 낮더라. 그 다음에는 8B 101-14.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대목으로는 SO4가 제일 낮고 8B 또는 101-14가 이렇게 비슷하더라는 거, 요 정도만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묘목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항상 우리 관찰해야 되는데요. 묘목은 포도에서의 세균병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건두암 종병, 건두암 종병이라는데 그냥 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 나무에 보면은 뿌리 있으면 이게 혹이 달리거나 아니면은 뿌리가 붉게 이렇게 막 돼 있는 이 묘목을 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두암병이 있는지 그 줄기 하단부에 항상 감염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식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이 재배 면적에 대해서 이게 묘목 수급이 불안정하면은 또 묘목의 또 번식도 전염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묘목을
심을 때, 묘목을 심을 때, 제식거리는 일반적으로 삽목 같은 경우에는, 다 틀립니다만, 삽목 같은 경우에는 골 간격은 2.5에서 2.7, 나무와 나무의 간격은 3.0에서 4m 정도. 전목묘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가고요. 골 간격은 나무 간격을 4m에서 접붙일 때는 6m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수세가 너무 세지기 때문입니다. 고랑을 이렇게 내잖아요. 잘 안 보이죠? 고랑을 이렇게, 두둑을 이렇게 냅니다. 이랑을. 그러면은 파주는 게 낫죠.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랑과 이랑의 간격은 한 2.5m, 2.5m. 그리고 두둑이 형태를 만들었을 때 묘목은 한 60cm. 그리고 복토를 하는 거는 한 10cm 정도 복토를 하는데요. 묘목을 심을 때에는 묘목에 좀 정리할 것들도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묘목 그대로 심지 마시고, 묘목은 저도 묘목의 성향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묘목이 이렇게 있다 쳐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막 잔틀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상부에도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날 수 있습니다. 전목매도 마찬가지고, 삽목매도 이런 식으로 2단형 뿌리가 생길 때, 이 상부를 항상 무조건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전목이든, 삽목이든, 상부에 있는 뿌리는 무조건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묘목은, 포도 묘목은 깊이를 얕게 심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높게 깊게 심으면 안 됩니다. 포도는 심건성 작물이 아니라 천건성 그게 얕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뿌리를 다 제거해 주시고 흙을 덮어 주는데요. 두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만큼 60cm 정도 땅을 팝니다. 파고는 묘목을 아까처럼 다 다듬어 놓고 위에 있는 뿌리는 다 제거하고 한 뒤에 여기에다가는 흙을 팠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요만큼 살짝만 흙을 좀 이렇게 쌓아주세요. 그리고는 묘목이 있지 않습니까? 묘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뿌리가 위에서 골고루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굵은 뿌리가 있거나 긴 뿌리가 있다거나, 굵은 뿌리나 긴 뿌리는 제거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굵은 뿌리는 잔뿌리에 비해서 질소의 영향이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수세에 불안정이 생깁니다. 잔뿌리는 뭐하고 되냐면은 영양분 흡수에 대한 필요의 양분, 미량 요소 같은 거를 잘 땡기기 때문에 수세가 안정하기에는 잔뿌리가 낫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안 뒤에 물을 주고, 흙을 덮겠죠? 물이 쫙 빠지면은 다시 고온 흙으로 싹 덮어주세요. 발로 밟거나, 두들기거나 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곱게 흙을 뿌려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거는 물을 짧게 자주 주시고, 묘목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질소를 과용은 절대 금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야지 나무 수세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뭐 1년생일 경우에는요, 그 지속적으로 칼슘제, 우리가 칼슘제가 필요한데, 칼슘제나 붕소가 들어있거나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뭐 제일 싼 거, 미리건 같은 거, 계율류에서 나오는 미리건을 주기적으로 계속 주십시오. 이 잔뿌리가 결국에는 뭐하고 같냐면요, 이 잔뿌리의 영향력은 나중에 당과 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굵은 뿌리는 질소를 땡기기 때문에 초반에는 질소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여름을 이파리가 많이 늘어나고 할 때는 그 수세가 굉장히 커질 때, 수세 커질 때는 이 질소가 필요하지, 당장은 질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잔뿌리가 많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 예전에 개별처럼 뉘어서 이렇게 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뉘어서 당겨가고 한쪽을 이렇게 당겨가는 Y자 형식으로 흑포도, 유색포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 무스켓은 위에 절취했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쭉 크지 않습니까? 쭉 컸다고 치면은 여기에 나오는 눈과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두 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절취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가지가 뻗어난다 칩시다. 그러면은 적정 높이에서 여기를 절취해 주셔야 됩니다. Y자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절취해서 양가닥으로 균형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가닥으로 힘을 빼서 양가닥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서 절취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냥 버리고 이렇게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균형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1년생 주지를 유인하는 방법과 적심하는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시간에 1년생 주지 유인하는 거라든지 적심 어떻게 하는지, 주간에 발생한 부초와 양방향으로 주지를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이버스케 유목기 관리 기술 중에 삽목과 접목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대목의 종류, 그리고 심었을 때에 어떻게 심는지에 대해서 묘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더 나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